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견의 안보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자, 홍장원 메모가 말이죠.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왜냐? 박선원이가 얘기하는 거고요. 국회 측 소추인단이 얘기하는 거와 다 달라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지금 이 한겨레 신문에서 또 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 메모에 대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고, 특히 더 커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적 감정을 했잖아요. 자, 변희재하고 신혜식 둘이서 이제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베테랑 감정사한테 감정을 했더니 이게 박선원이 필체다. 이렇게 확인이 됐거든요. 자, 그러니까 감정은 이건 믿어야 되겠죠. 왜냐? 아니, 국가서에서 35년간이나 근무한 사람이 감정했는데 이걸 안 믿으면 누구를 믿겠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국정원에서 공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박선원 의원이 반박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금 이제 변희재 미디어워치의 대표가 이 검찰에다가 관련 내용을 좀 알려달라. 예, 그 진실을 알려달라. 자, 이러한 입장문을 지금 발표했습니다. 검찰 특수본에다가 원본을 좀 보내달라. 이 한겨레 신문에서 보도한 그 메모 그 실체를 전부 다 밝혀라. 예,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겠고, 이제 오늘 목요일이다 보니까 이 NBS 여론조사 내용이 지금 또 나왔어요. 그래서 뭐 좋거나 말거나 간에 일단 우리가 여론의 지표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조작 의혹이 있거나 없거나 간에 왜냐하면 요게 숫자가 여론을 지금 만들어 나간다. 이런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 NBS 여론조사는 특히 4개 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언론에서 평가할 때 갤럽, NBS, 그 다음에 리얼미터, 요거는 뭐 그냥 빠지지 않는 여론조사 기관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나온 여론조사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큰 틀에서는 큰 변화는 없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NBS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우선요, 정당 지지를 보면 우리 국민의힘은 37%, 그리고 민주당은 34가 나와요. 37대 34. 자,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여전히 오차 범위 내지만 지금 앞서고 있다. 그리고요, 지금 헌재, 우리가 정말 불심하잖아요. 아니, 헌재를 믿을 수 있습니까? 예. 그래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52%, 그리고 신뢰하지 않는다가 44%.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거의 절반에 상당하는 거예요. 불과 8% 차이밖에 나지 않아요. 그 정도로 헌재에 대한 불신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면은요, 신뢰가 55%였는데 지금 50이니까 3%가 빠지고 있어요. 그리고 불신이 40이랬는데 44. 불신이 그만큼 커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오늘 마은혁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선관위는 감사원은 선관위를 감사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예, 그리고 마은혁이를 임명해야 돼. 이게 도대체 빨갱이 갖다 임명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요. 헌재의 불신도는 내주가 가면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탄핵 인용 파면해야 된다가 54. 탄핵을 기각해서 복귀시켜야 된다가 38. 예,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잘하고 있다가 37, 잘못하고 있다가 56. 이것도 전반적으로 NBS 기준으로 보면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차기 대통령 적합도와 관련해서는 이재명이가 31, 김문수 13. 그리고 호감도는 이재명이가 37, 김문수는 28. 자, 그리고요, 정권 교체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이냐. 교체가 48, 정권 재창출이 42나 됩니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리고 반도체법 52시간 예외 조항, 요 예외 조항을 줘야 된다. 56%, 더는 안 된다. 30%. 이거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잘못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제 어제 나왔던 리서치표 KPI 뉴스 의뢰로 나온 걸 보면은 헌재의 탄핵 파면 결정, 그거 받아들이겠느냐? 이게 55.9밖에 되지 않아요. 못 받아들인다가 41.9. 그러니까 이거 윤 대통령 탄핵하면 가루가 된다. 가루로 만들겠다. 요게 상당한 신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70대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연령대에서는 수용이 과반을 넘긴 해요. 근데 70대는 수용 불가가 무려 53.7, 수용은 42.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TK 지역에서는요, 그야말로 이 TK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수용할 의사. 그리고 TK에서는 수용이 48.8, 수용 불가가 48.2, 팽팽합니다. 그리고 보수층은 수용 불가가 70.2, 진보층 79.8, 중도층에서는 수용이 66.2, 수용 불가가 32.2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투표 시기와 관련해서 지금 조선일보 그래서 난리가 났다 했잖아요.
바람직한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21대 대선하고 같이 치는 게 좋겠다. 요게 제일 많이 나와요. 29.7. 그리고요, 지방선거, 내년 지방선거하고 같이 하는 게 좋겠다. 이게 얼마가 나오느냐? 23.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선거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국민투표를 하라. 이게 21.1%가 됩니다. 예. 자, 그리고요, 60대에서는 21대 대선하고 같이 하라. 이게 60대는 36.1%, 70대는 31%, 그리고 50대는 30.3%, 40대는 30.2가 나오고 30대에서는 다른 선거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하라. 이게 31.1, 21대 대선과 동시에 하라가 22.4입니다. 이게 30대.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본다면은요, 호남권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21대 대선과 동시에가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 1위를. 자, 그리고 이것만 보더라도 요 양상훈이의 칼럼이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여론조사에서도 6개월만 윤 대통령이 근무하고 나가라, 재임하고 퇴직하라, 개헌을 하고, 이런 얘기는 전혀 안 나와요. 이런 임의적이고 다의적이고 독단적인 일방적 칼럼을 그야말로 조선일보라고 하는 데서 겁대가리 없이 실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밝힙니다. 대다수가 21대 대선과 동시에잖아요. 그러니까 임기 채우라는 얘기밖에, 임기를 채워야 된다, 이거를 주장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조선일보가 그야말로 몰지각한 칼럼을 실었냐 이거예요. 칼럼 취소하고 성명을 내라, 조선일보. 예, 사과 성명을 내라, 이렇게 주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홍장원의 메모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홍장원의 메모는 크게 4개로 알려졌어요. 제일 처음에 쓴 홍장원이가 썼다는 거, 이거를 정서시켰다는 거, 그리고 또 이 정서는 보좌관이 했고, 이 정사한 보좌관은 이 한동훈이의 현대고등학교 선배라는 거. 예, 보좌관. 자, 그런데 보좌관이 2번 고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3번째 메모가 나왔잖아요. 4번째 메모가 박수원이 거기에 가피를 했다. 그래서 메모가 총 4개가 존재하는 걸로 그렇게 밝혀졌어요. 요거는 이제 조태용 국정원장이 헌재에서 밝힌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홍장원이가 부인을 안 했습니다. 예, 4개의 메모가 존재하는 거. 다만 메모 작성 시간하고 작성 장소만 홍장원이가 말을 바꿔버렸어요. 2번째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어떻게 바꿨느냐? 조태용 원장이 출석을 해가지고, 예, 개업날 당일날 11시 6분에 그 국정원장의 관저, 그 빈 공터 어수침침한 데서 썼다, 이렇게 했는데, 조태용 원장이 무슨 소리야? 국정원 CCTV를 봤더니 그게 아니야. 그 시간에 너는 국정원 차장 사무실에 있었어. 그랬더니 그거를 고쳤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메모의 내용에 관해서는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 추적이 아니라 위치 추적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한 걸로 메모의 내용도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메모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메모의 작성 시간 장소가 말이 계속 바뀐다는 거, 그리고 메모 내용에 또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적혀져 있다는 거, 그리고 메모의 박선의 필적이 확인이 됐다는 거, 감정사에 의해서. 이런 점을 보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의 공작의 일환이다. 그래서 박선원이가 내란 몰이를 했다, 내란 공작을 했다, 요게 지금 우리 우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요게 거의 사실로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왜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느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감정을 하면서 박선원 걸로 나왔잖아요. 그런데 한겨레 신문이 조금 전에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메모 3개가 있다, 이러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박선원이가 그거 메모 나는 공작한 게 없어, 나는 만난 적이 없어, 그러면서 고소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고소를 할지를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아니 고소하겠다고 말을 해놓고 대상자도 밝히지 못해? 이거 자신이 없는 건 아니냐? 박선원이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의 공작이다, 자기가 메모를 가편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정원이 자기를 집어넣기 위한 공작이다,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국정원에서는 무슨 소리냐? 국정원을 공격하지 말라, 이렇게 해서 진실 공방으로 지금 그야말로 점입 가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요 필적 감정을 의뢰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검찰에서 그러면 메모를 전면 다 공개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왜?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단독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 홍장원 메모와 관해서. 그래서 이 세계가 존재한다. 요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감정까지 했으니까요. 과연 그 또 다른 메모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한겨레 신문이 그 주장하고 있는 또 다른 메모가 어떤 메모냐 이거예요. 요거를 밝혀라. 요렇게 주장하면서 이게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그러면은 먼저 이제 그 진실공방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거. 왜냐하면 국회 소추단의 주장하고 박선호의 주장은 같아야 되잖아요. 왜? 이거 민주당에서 소추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다 그 소추단을 구성해 버렸지 않습니까? 같아야 되는데 핵심이 뭐냐? 첫째, 안 만났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절대로 홍장원이하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통화한 적도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왜냐하면 이종배 서울시의원도 박선호를 고발했어요. 아니 안 만나고서도 얼마든지 제3자를 통해서 보좌관을 통해서라도 메모를 주고받고 있는 거 아니냐? 안 만났다고 하는 것이 메모의 존재 유무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하나는 메모의 원본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왜? 이 홍장원이도 처음에는 메모는 버렸다 했는데 나중에 이게 메모야 하고 갖고 왔는데 무슨 부적 글씨같이 이상한 그리고 지렁이 같은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메모를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메모냐 이렇게 또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박선희는 뭐냐고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메모 이게 흔들었잖아요. 이 메모가 뭐냐? 이 메모 이거는 어떤 메모냐? 홍장원이한테 받아온 메모를 자기가 이게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장하고 있는데 예, 국회 소추단은 뭐라고 그랬느냐? 그게 아니고 홍장원이한테 받은 메모를 박선원이가 사진을 찍어서 갖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박선원이가 사진을 찍어서. 근데 박선원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런데 홍장원이는 무슨 소리? 국회 소추단은 박선원이가 사진을 찍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홍장원이 메모를. 그런데 박선원이는 뭐라고 하겠냐? 그게 내가 찍은 게 아니야. 홍장원이가 찍어서 보내온 거를 내가 스마트폰에 보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쥐들끼리는 둘이는 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군가는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겁니다. 이 얘기는 메모가 조작됐을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박선원이 얘기는 무슨 소리야. 홍장원이가 사진 찍어서 보낸 거 내가 그냥 내 스마트폰에다가 보관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국회 소추단에서는 박선원이가 직접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는 걸 자기네가 갖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분명히 거짓말하는 게 확정적인 거죠. 여기에 공작적 개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감정을 했더니 박선원이 필적이라는 거하고 메모가 누가 메모를 박선원이가 어떻게 메모를 갖고 있느냐 요거에서 말이 소추단하고 박선원하고는 말이 같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들이 변호인 다 소개하고 지들이 똑같이 소추를 했는데 그리고 소추할 때 근거가 바로 뭐예요? 박선원하고 김병주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내용이잖아요. 곽정문이 했던 의원을 끌어내라고 그랬다. 그리고 홍장원이는 윤 대통령도 직접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또 전화를 받았다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공작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 메모의 존재 관해서도 말이 지들끼리 다르고 그리고 홍장원이는 메모 내용을 계속 바꾸고 있고 그리고 감정을 해보니까 박선원의 필적이 맞고 이러니까 이게 공작으로 지금 공작을 통해서 내란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맨 먼저요. 한겨레 신문의 메모 이 세 개의 메모 지금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요 메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메모. 요 메모는요. 지금 처음 나온 메모예요. 자,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사기 공작, 사기 탄핵의 물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겨레 신문이 요 보도한 것이 우리 우파한테는 굉장히 좋은 보도가 아니겠는가. 예. 자, 요 메모입니다. 이 메모. 자, 글씨가 보이시죠?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야간에 있었으나 자, 그러면서 이게 요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그래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쭉 이 메모는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들까지 이제 포함된 이 메모 검찰에서 뭐라 했냐면 계엄 이후 퇴근까지 순서대로 재정리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요 자필 메모를 지난 12월 검찰 특수본 참고인 조사 때 제출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야간에 있었던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만화 같은 일들. 여기 이게요.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자,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야간에 있었던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예,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첫 번째 메모에는 그날 야간 이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대통령. 그렇죠? 대가 대통령이에요. 2번 전화가 왔고, 이게 글씨가 갈렸어갖고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불러주는 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글씨체. 2번 전화가 왔고, 이 한 번 전화는 드렸습니다. 그래서 08시 22분에서 한두 시간 후 중요하게 할 얘기가, 08시 22분에 첫 번째잖아요.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대기할 것을 지시하는 전화기는 잘 들고, 이렇게 지시했다는 거예요. 대기할 것을 지시하면서 전화기는 잘 들고 기다리고 있어라, 이 얘기죠. 그래서 본인이 사무실에서 대기를 했다. 그리고 40분 대기실을 하고 있는데 10시 53분에 전화기가 울렸다. 예, 이때가 원장 관제에 있을 때라 이겁니다. 자, 전화기가 울려갖고 1차장입니다.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네,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게 통화 내용이다. 이렇게 지금 한겨레 신문에서 요 내용을 자세히, 이게 12월 3일 비상계엄 당일 야간에 있었으나 만화 같은 일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바로 그거예요. 이 갈겨 쓴 내용이 이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갈겨 쓴 내용이, 요 말이 뭐냐? 08시 22분에 전화할 때 대통령의 전화 내용이 뭐냐? 한두 시간 후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으니 대기할 거. 이렇게 지시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기하라고 하면서 전화기를 잘 들고 대기해.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실에서 계속 대기했더니 2시간 30분 후인 10시 53분에 전화기가 울렸다는 겁니다. 이때는 사무실이 아니라 원장 관제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화가 오니까 1차장입니다. 딱 이렇게 했더니 대통령이 뭐라고 하느냐?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네, 봤습니다.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게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메모에는 또 뭐가 있느냐? 첫 번째, 김선호 국방차관. 이제 두 번째면은, 몰라. 알았어. 방송에 나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국장차관이 그러니까 계엄한 것도 모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방송에 나온다. 그때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처 사람하고 두 번째 통화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한테 전화 받았어? 이렇게 이제 물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첩사를 지원해 주래.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서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지원해 주래. 이렇게 대통령이 얘기했다라는 말을 여인영 방첩사장한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인영 방첩사장관이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봉쇄하고 있습니다. 이걸 도와주세요. 저희 체포자가 나갔는데 소재 파악이 안 돼요. 명단을 불러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없습니다. 그냥 불러드릴게요. 그러더니 명단이 여인영 입에서 쫙 나왔다. 이게 두 번째 메모라는 겁니다. 그래서 홍장원이가 지난 4일날 헌재 증인 신문에서도 통화 당시 여인영이 질문에 답변하거나 회피하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너네 지원해주래 라는 이야기를 듣자 여인영이가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메모는 뭐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원장님이 미국 출장 가실 줄 알았나 봐요. 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한동훈 이재명 잡으러 다닌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내일 아침 이야기하시죠. 그래도 업무 지침이나 방향을 주셔야죠.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이렇게 써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국정원장한테 체포 지시를 보고했는데 조태영 원장이 이거를 묵살했다는 내용이 세 번째 메모에 들어가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필적이 홍장원이 이 필적이 체포자 명단과 이 필적은 체포자 명단 필적하고 유사한데 요 메모에 근거해서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증언한 것으로 보인다. 요렇게 지금 한겨레가 보도를 했습니다. 한겨레가. 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는데요. 자, 여기에 관해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지금 검찰에다가
이 필적 감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바로 오늘 발송을 했어요. 오늘. 그래서 이 공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을 가지고 이제 말하자면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요청을 한 거예요. 뭐냐? 이 한겨레 신문에서 이 단독 보도를 통해서 홍장원이가 작년 12월 검찰 참고지사 때 제출한 또 다른 자필 메모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난 24일 미디어워치에서는 필적 감정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증거로 제출된 홍장원 차장 메모의 가필 내용이 박선원의 필적이라는 문제 제기를 했던 바 있다. 따라서 국민적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 더 이상의 국민적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이 홍 차장 메모를 둘러싼 필적 논란을 종식시켜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니 홍 차장의 메모 문제의 진상규명을 위한 검찰의 협조가 굉장히 필요하다. 먼저 한겨레 신문이 보도하고 있는 홍 차장의 또 다른 자필 메모가 정말 홍장원의 것이 맞는지, 홍장원이가 검찰에 언제 이 메모를 제출한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한겨레 신문에까지는 기어들어가 가지고 갔는지, 여기에 대한 사실관계부터 검찰에서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청을. 그러면서 한겨레 보도 내용에 따르면 홍 차장의 또 다른 자필 메모는 총 3개로, 한겨레 신문은 첫 번째 메모는 기사에서 원문을 공개했지만은 두 번째와 세 번째 문제는 원본 공개가 없고 말로만 기사화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지적하면서 한겨레 신문의 보도 내용 자체는 사실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검찰에서 한겨레가 비공개한 다른 홍 차장의 메모까지 합쳐서 더 선명한 메모 사진을 공개해서 미디어워치와 같은 이 필적 감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요청한다. 그러면서 검찰이 신속하게 홍장원과 박선원의 필적을 감정 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논란 종실의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다음 주 초까지 우리 협조 측에 대한 답신을 요청드리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옳은 얘기죠. 아니, 검찰에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자기네가 알아서 먼저 필적 감정을 하는 것은 수사의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걸 감정을 하는 거야? 예? 심우정, 박세영 왜 감정 안 해? 감정 안 하는 이유를 한번 얘기해봐. 이게 얼마나 진실공방. 이것들이 말이죠. 감정 안 하는 이유는 지금 왜냐면 헌재에서 뭐라고 그래요? 검찰의 수사 조서를 그대로 인용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 조서가 지금 이것도 조작돼 있는데 조작된 조서를 헌재가 그대로 인용하게 하려고 이게 메모 감정을 안 하는 거예요. 메모 감정을 해버리면 이게 틀렸다면 검찰 조서를 그대로 가짜 조서나 받지 않은 사기 조서 요거를 인용하겠다는 헌재의 재판 전략에 큰 차질을 주잖아요. 이거 막으려고 심우정이하고 박선원이도 이 박선원이도 그러니까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오염되어 있어. 누군가에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필적 감정, 아니 필적 감정 해야 되는 것은 이거 기본의 기본 아니에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필적 감정을 하도록 강하게 지금 검찰을 우리가 압박해야 되겠고, 헌재에 대해서는 이 오염된 진술, 오염된 증거, 진술조서 이런 거는 절대로 인정하면 절대 안 된다. 헌재에서의 증인신문에 있어서의 발언 내용을 절대적 증거로 삼아라. 이렇게 우리가 헌재를 이제는 압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